1943년 3월 남태평양 솔로몬 제도. 미군은 과달카날에서의 6개월간의 사투 끝에 섬을 완전히 점령하고 솔로몬 제도 서쪽 동부 뉴기니 지역에서도 일본군의 근거지 푸나고나를 점령했습니다. 이제 미군은 솔로몬의 지역에서 대대적인 반격을 준비하게 되는데 이때가 존 F 케네디가 솔로몬 제도에 배치된 시점이었습니다. 케네디는 모터 토피도 스쿼드론 2에 배속되었는데 당시 이 부대는 과달카날섬 북쪽 툴라기항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존 F 케네디가 어떤 과정을 거쳐 남태평양에 오게 되는지는 이전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 여기서는 그 이후부터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케네디가 남태평양 과달카날에 도착한 날짜는 1943년 4월 7일이었는데 이날 마침 일본군이 과달카날에 대규모 공습을 감행하고 있었습니다. 일본군과 미군 항공기 약 250여 대가 혼전을 벌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케네디가 타고 오던 배가 LST-4495였는데 수송선의 일종으로 LST는 랜딩쉽 탱크 수송선을 의미합니다. 이때 LST-449를 근처에서 호위하던 구축함이 에런 워드였는데 1942년 11월 과달카날 해전에서 일본 함대로부터 9발의 명중탄을 맞았으나 극적으로 복귀해서 미군 지원부대 상륙을 호위하고 있었습니다. 이날 전투에서 케네디가 탔던 LST-449는 일본 폭격기로부터 많은 수의 지근탄을 맞아 부상병이 생기기도 했는데 이 LST-449에는 연료와 탄약 등이 많이 실려 있어서 만약에 한 발만 명중탄을 맞았다면 케네디의 참전 경력은 여기서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이때 호위함이었던 에런 워드는 기관부에 명중탄을 맞고 수많은 지근탄으로 함체에 손상이 가서 결국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이날 있었던 공습은 남태평양에서 수세에 몰린 일본군이 야마모토 이소로쿠 연합함대 사령장관의 지휘하에 반격을 가한 2호 작전의 일부였고 케네디가 탔던 함은 또 있을지 모를 폭격을 피해 일단 후방의 출발지로 후퇴했다 다시 돌아와야 했습니다. 이것이 존 F 케네디가 태평양 전쟁에서 첫 번째로 맞았던 위기였습니다. 이 지도가 당시 과달카날 섬과 북쪽의 플로리다 섬을 나타내고 있는데 케네디가 근무할 피티보트 기지는 과달카날 본섬이 아니라 북쪽 섬에 위치했습니다. 존 F 케네디는 4월 12일 혹은 자료에 따라 14일에 이곳에 도착했고 4월 23일에 PT-109의 정장이 되었습니다. 이 사진은 화질은 좋지 않지만 실제 PT-109를 1943년 어느 날 파나마에서 찍은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화질이 썩 좋지 않긴 한데 일단 보시면 뒤쪽에 20mm 오리콘 대공포를 한정 탑재했고 중앙부 양쪽에 12.7mm M2 브라우닝 기관총 한정씩을 탑재했습니다. 또한 PT-109는 1350마력짜리 12기통 패커드 가솔린 엔진 3개를 탑재해서 최고속도 시속 74에서 76km까지 낼 수 있었습니다. 이 엄청난 속도가 PT보트 최고의 장점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케네디 정장은 이후 37mm 대전차포를 PT-109의 앞에 하나 달았는데 이것은 PT보트의 전투력을 높이기 위한 고육책이었고 그 이유는 바로 PT보트가 어뢰정임에도 불구하고 주무기인 마크8 어뢰가 제대로 말을 안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어뢰는 최고속도 36노트로 일본의 93식 어뢰의 56노트에 비해 크게 뒤졌고 일반적인 경우 일본 구축함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해 명중시키기 매우 어려웠습니다. 또한 화약이 어뢰 발사관 안에서 불이 붙어 적에게 위치를 노출시키기도 했고 당시 미 해군의 PT보트 정장 중 한 명이었던 윌리엄 리브나우의 증언에 따르면 어뢰를 발사하려고 조종석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대략 10번 중 9번은 어뢰가 발사되지 않아서 승조원이 망치로 파이어링 핀을 때려야 어뢰가 발사되었다고 합니다. 이외에 어뢰 자체에도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PT보트는 당시의 명성에 걸맞는 함정은 아닌 상황이었습니다. 이건 당시 PT보트 기지가 있던 툴라기섬 지도인데 이곳에 크고 작은 섬 여러 개를 플로리다 제도라고 칭하고 그중 가장 큰 섬을 툴라기섬이라고 칭한 것 같습니다. 1942년부터 43년까지 툴라기섬의 미군 기지는 주로 이 지역에 위치했는데 여러 섬에 미군 기지들이 흩어져 있었고 이 중 PT보트 기지는 바로 이곳 캘버트빌이라고 이름 지어진 곳에 위치했습니다. 오른쪽 사진에 작아서 잘 보이진 않지만 캘버트빌 이름 아래에 이 입구를 통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어뢰정 부대원들이 지나간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당시 툴라기 PT보트 기지를 보면 밀림 속에 나무로 만든 구조물들이 보이고 PT보트 기지에서 작업 중인 미 해군 병사들의 모습
그리고 당시 PT보트 기지에 줄지어 정박해 있는 PT보트들과 건물들의 모습도 보입니다. 이 정도면 당시 툴라기 기지가 어땠는지 대강은 알 수 있는데요. 당시 생활환경이 좋지는 않아서 식사는 스팸 등 통조림이 대부분이었고 그 외에 건조 계란 분말, 치즈 등으로 끼니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빠질 수 없는 미군 힘의 원천 중 하나인 커피는 충분히 배급되었습니다. 이 사진들은 1943년 당시 케네디 중위가 자신의 PT-109에 탑승하고 있는 모습인데 과달카날 지역의 육군 PX에 가서 진짜 계란, 초콜릿바 등을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사진의 초콜릿바는 레션 D에 포함된 허쉬 트로피컬 바이고 주로 태평양 전선에 지급되었다고 합니다. 음식, 숙소도 별로 좋지 않고 열대 풍토병도 기승을 부려서 툴라기 PT보트 기지에서의 생활은 절대 좋지는 않았지만 자료들을 보면 케네디 중위는 PT-109 대원들 그리고 기지에 있는 다른 장교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케네디의 PT-109 대원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필요하면 소개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당시 툴라기 기지에는 약 400여 명의 장교, 수병들과 약 30척에서 35척의 PT보트가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케네디와 PT-109 대원들은 실전 없이 정찰 임무만을 수행하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1943년 5월 하순에 툴라기에서 과달카날과 뉴조지아 사이에 있는 러셀 섬으로 전진 배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1943년 6월이 지나면서 기지에 소문이 하나 돌기 시작했는데 바로 일본군이 장악한 뉴조지아 지역에 대한 공격이 목전에 다가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943년 6월 30일부터 뉴조지아 지역에 대한 미군의 대대적인 반격인 카트윌 작전이 시작되었고 PT보트들도 실전을 눈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미군은 작전 초반 뉴조지아 섬의 여러 곳에 상륙해서 교두보를 마련했는데 그중 하나가 뉴조지아 일본군 최대 근거지인 문다 바로 아래 랜도바 섬이었습니다. 랜도바 섬을 장악한 미군은 7월 중순까지 PT보트들을 이곳에 배치하는데 케네디 중위와 PT-109도 이곳에 배치됩니다. 미군 PT보트들은 이제 일본군을 그야말로 목전에 놓고 정찰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이때 미군 PT보트들이 가장 무서워하던 것은 일본군 수상기들이었는데 주로 60kg짜리 등 가벼운 폭탄 2개 정도와 기관총을 장착하고 주로 야간에 인근 해역 정찰을 수행하는 미군 PT보트들을 공격했습니다. 1943년 2월에는 PT-123이 여기 있는 영식 수상 정찰기의 폭격으로 침몰하기도 했고 7월 20일 밤에는 뉴조지아 서쪽 기조섬 근해를 정찰하던 케네디의 PT-109와 다른 2척의 PT보트들이 갑자기 나타난 일본군 수상기의 공격을 받고 PT-109에서 2명의 부상자가 나옵니다. 미군 기록에 따르면 이 당시 PT보트 승조원들은 정찰 중 일본군 수상기에 언제 공격을 당할지 매우 불안해했다고 합니다. PT-109의 2등 어뢰병이었으며 두 아이의 아버지였던 앤드류 커크지는 정신적으로 크게 영향을 받아 자신이 이제 곧 죽을 것이라는 말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던 중 1943년 7월이 거의 다 지났고 케네디의 PT-109에 아주 중요한 미션이 떨어지게 됩니다. (1943년 8월 1일) 오후 뉴조지아 지역 미군에 긴급 정보가 타전되는데 일본군이 8월 1일 밤과 2일 새벽 사이에 콜롬방가라 섬에 대규모 병력 수송과 보급을 시도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군이 콜롬방가라 섬에 어느 쪽으로 올 것인지는 불명확했고 따라서 미군은 콜롬방가라 섬 북쪽에 구축함 6척 그리고 쿨라만 지역과 블랙킷 해협에 각각 PT보트 부대를 배치해서 일본 함대가 어느 쪽으로 오더라도 잡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었습니다. 당시 뉴조지아 지역의 PT보트 부대들의 총지휘관이 토마스 워필드 소령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성격이 급하고 화를 잘 내는 원칙주의자였다고 합니다. 워필드는 랜도바 부임 첫날 바로 PT보트 기지 근처에 영창을 지어서 자기가 오는 길에 구금한 수병 2명을 가두게 했고 일본군의 공습이 있을 때도 영창에서 나와 피하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케네디가 속한 부대의 지휘관이었던 엘빈 클러스터 대위는 워필드에게 아주 가혹한 평가를 했으며 다른 PT보트 장교 중 한 명도 워필드를 태평양 전선에서 가장 형편없는 지휘관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워필드가 믿었던 전술은 여러 척의 PT보트들이 합동 공격을 하게 하는 것이었는데 작전 중 각 어뢰정 간에 철저히 무선 침묵을 지키게 해서 각 어뢰정은 선두에 선 어뢰정의 기동을 보고
따라할 수밖에 없었고 뒤로 갈수록 기동에 지연이 생겨 후미의 어뢰정이 낙오되는 일이 잦았다고 합니다. 워필드의 이런 작전은 8월 1일과 2일의 작전에서 케네디의 PT-109에 매우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